됐을 때 양도자에게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잡으시고. 그다음에 자 그럼 우리 거래를 아까 거래의 대표적인 뭐예요? 매매입니다. 자 매매. 자 사고 파는 거죠. 자 사고 파는 거.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지금 돈이 필요해. 근데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막 건물하고 부동산 잔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팔 수 있죠. 우리한테 부동산을 팔죠. 이렇게 팔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이 얘한테 팔 때 그냥 줍니까? 그냥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줄 수도 있죠. 근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냥 주진 않겠죠. 그죠? 이제 그냥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합니까? 얘한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뭘 받아요? 뭐 받고 팔아요, 여러분? 집 팔 때. 뭘 받고 팔아? 돈 받고 팔지. 돈 받고 팔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우리 아파트 사고 팔면 무슨 계약서 쓴다 그래요? 매매 계약서 쓴다고 하잖아. 매매 계약서. 그죠? 그게 매매예요. 말 그대로 매매한 거 사고 판 거잖아. 그걸 그냥 매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 있죠. 얘 지금 집을 팔았죠? 뭐 받고? 돈 받고 팔았네요. 그럼 쟤는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갑은 양도했지. 팔았잖아. 그럼 얘는 양도한 거죠. 얘는 뭐라고 그래요? 취득한 사람이죠. 그 얘가 팔고 얘가 샀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사고 판 거예요. 그 사고 판 거. 그 얘를 양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얘는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얘는 세금을 뭐 낸다고요? 양도 소득세를 내는 거고 얘는 뭐 내겠어? 취득세 내겠지.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팔면 양도세, 사면 취득세.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쉬운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가서 막 뒤에 막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도 엉켜가 나중에 틀릴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엔 팔았으니까 한쪽은 뭐다? 파는 사람이 돈 주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돈 주고 사겠죠. 이걸 매매한다 그래요.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상속 아시죠? 자, 갑이 돌아가시면서 얘한테 상속으로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5억짜리를. 자, 그러면 이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자, 이 갑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갑을 중에? 갑이 돌아가셨죠? 자,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냐? 자, 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자, 피상속인과 이게 돼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되게 쉽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우린 친절하게 여기서 이 써지 내가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갑이 피상속인,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그리고 이분은 상속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가 세금을 내야 되겠어? 그렇지. 이분은 이미 가셨어요. 가셨는데 세금을 내라. 가셔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셔. 돌아가셔도 세금을 내고 가셔야지. 그냥은 못 가셔. 근데 이미 그냥 가버렸네. 어떡할 거다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얘한테 상속이 됩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지. 돌아가셔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상속받으면 세금을 뭘 낼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일 그냥 편하게 상속받으면 뭐 내요? 상속세를 내죠. 자, 그러면 얘가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셨죠? 근데 본인 앞으로 뭐 하셔야 돼, 이제? 상속 받았으니까. 등기해죠? 자, 그러면 상속세를 내면 등기를 해줄까요? 상속세 냈어. 그럼 등기해주나요? 안 해줘요. 뭘 내야 될까요? 등기하려면. 아까 제가 등기할 때 뭐 낸다 했어?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엉키잖아요. 뒤에 가서 선생님 이게 말이죠. 막 6월달, 7월달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이거를. 당연한 얘기죠. 보세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내? 상속세도 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얘는 세금을 근본적으로 두 개를 내는 거야. 뭐 또 내고? 취득세도 내고 뭐 또 내? 상속세도 내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나중에 엉키면 안 돼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은 야, 상속받았는데 왜 취득세를 내?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상속세는 뭐냐면 얘는 그냥 국세예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상속세가 11조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상속세가 11조예요.
이건 어디다 내요? 국세청에다, 국세. 그래서 국세청에다 내는 거야, 세금을. 근데 아직 상속세 다 못 냈어요. 왜? 11조를 일시불로 낼 수 없죠. 아니면 삼성 할아버지라도 현찰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납을 해요. 나눠서 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가끔 보면 뭐 누가 뭐 이부진이가 뭐 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1조를 빌렸다, 뭐 하려고 세금 내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 좀 됐죠? 각자 상속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삼남매가 각자 앞으로 뭘 했을까요? 이미 뭐는 했을까? 등기를 했겠지. 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등기하면서 세금을 뭘 냈겠어요? 그렇죠. 얘가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취등기하려면 무조건 취득세를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얘는 낸 거야. 내고 등기는 돼 있는 거야. 본인 앞으로. 근데 아직 뭘 못 낸 거야? 상속세를 못 낸 거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별개라는 거죠. 상속세는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상속은 일반 기본 공제가 5억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가 5억짜리 상속을 받았잖아요. 어른 상속세는 안 냅니다. 왜? 가장 기본 공제 얼마나 해줘? 5억은 공제, 상속 재산 5억까지 상속세를 안 내요. 그럼 얘는 상속세는 안 내지. 하지만 뭐는 해야 되니까?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니까 뭐는 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 나중에 엉키면 되게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나와 선생님 왜 얘가 상속을 받았는데 취득세를 왜 낼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두 개를 다 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은 누가 내? 얘가 내야 돼요. 왜? 이분은 내고 싶어도 몸 말이 안 들어요. 내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시죠.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죠? 항상 얘가 세금 2개를 낸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증여를 받았어요. 자, 증여 똑같네요. 자, 갑이한테 증여해줬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소유권 넘겨줬어요. 자, 상속이나 증여는 뭔가 돈을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공짜인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속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갑이 무상으로 소유권. 뭐 누구한테 보통 증여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증여해?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물론 꼭 부모 자식은 아닐 수도 있죠. 부모 자식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데 했다 그럼 뭐야? 조사 들어가 봐야지. 둘이 무슨 관계인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왜? 둘이 부부지간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무도 아니래. 근데 생판 남인 것 같은데 증여해줬대? 그럼 조사 들어가 봐야죠. 둘이 무슨 관계인가. 그죠? 그런 게 있었죠. 누군가 우리가 증여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증여 받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죠?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죠? 자, 5억짜리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증여해줬고 얘는 증여를 받았죠? 제 갑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세법에서? 증여한 사람. 그래서 증여자라 해요. 그 얘는 뭐라고 하냐면 수증자라고 해요. 수증자. 수증자가 뭐야? 증여를 받은 사람 그래요. 얘는 증여를 해준 사람. 앞으로 얘기 겁나게 나와요. 그죠? 증여자, 수증자. 별거 없어요. 받을 숫자잖아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 증여를 해준 사람 말 그대로 증여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증여받았네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 앞으로 등기합니까? 그치. 수증자 앞으로 등기하기, 을 앞으로 등기하겠죠? 그럼 얘 등기하려면 뭐 내셔야 돼? 그렇지.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도 낼까요? 증여세도 냅니다. 증여세.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는 거예요. 아까 상속하고 똑같네요. 그죠?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상속세 관계없이 뭐하고? 취득세 내고. 여기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내시고 관계없이 등기 칠려면 뭐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엊그제 제가 조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집을 뭐 동생 뭐 사정이 동생 앞으로 이제 저기를 한대요.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증여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취득세 내고. 그것도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됩니다. 증여세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최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증여 상속 재산이 30억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 50%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10조를 상속을 받았다. 그럼 5조는 반절은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돼. 왜? 반 이상은 세금이 50%가 세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아까처럼 수증자가 취득세 내시고 뭐 증여세 내죠. 근데 증여세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왜? 아까처럼 공제가 있거든요.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끼리는 뭐
부모지간 아닐 때는 미성년자 아닌 사람은 5천만 원 공제받고 미성년 2천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공제받는 게. 근데 부부지간의 최를 얼마? 6억까지. 근데 만약에 부부지간에 5억을 증여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안 내? 10년 동안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럼 증여세는 안 내지. 왜? 6억까지 공제받으니까.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등기하려면 취득세. 요거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는데요.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고 상속받으면 상속세 낼 수 있는데 둘 다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뭘 내야 된다? 그치.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안 그러면 얘랑 엉켜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정신없어요. 그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만 매매하고 상속증여 차이점만 잘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요거만 잘 보시면 돼요. 요 내용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했어. 자, 아까 갖고 있으면 뭐 나온다 했죠? 얘가 취득해서 얘한테 팔았어요. 중간에 뭐래? 보유하죠. 얘 뭐 낸댔어, 아까? 그렇지. 근데 언제 기준이라 했어?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사실상 현재 소유자한테 낸다. 그죠? 그래서 뭐 내고? 재산세 내고 또 뭐 또 내고?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시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국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샀더니 취득세 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갖고 있더니 또 뭐래요? 또 재산세 내랍니다. 또 종부세 열받았어요. 이 팔아버렸더니 뭐래? 양도세 내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건 엄청 내죠. 걔는 샀다 그러면 다 붙어있어요. 10%. 뭘 샀어? 그럼 10%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름 넣으면 10% 붙어 있고 막 사방간데 다 붙어 있어요. 먹을 때마다 먹고 살 때 다 붙어 있어요. 내는 거 엄청 많아요. 알고 보면 열받아.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알면 짜증나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그러면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낸 돈 주는 거야. 내가 낸 돈.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준다고 하면 받아야 돼. 나중에 우리가 다 또 갚아야 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물론 이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아는 거 모르는 거지. 남들 다 준다는데 나는 안 받아. 국가 재정이 힘드니까 못 받아. 그럼 나만 한도 소용없어요. 알아주진 않아요. 무조건 받고 보는 거지. 그죠? 막 준대잖아. 지금 또 뭐죠? 이재명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또 준대잖아요. 전 국민 25만 원인가. 전 국민 다.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끌시끌하죠. 올해 거 세금 받을 걸 유예해가지고 내년에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자. 이번에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유예시켜가지고 하자. 홍남기는 안 된다. 법에 그런 건 없다. 하고 둘이 싸우는 거지. 그죠? 모르죠. 우리야 그냥 주면 주는 거고 준다니까 받아야죠. 그죠? 아니 나만 안 받을 수도 나는 거부할 거야. 그죠? 아니죠. 받아야 됩니다. 그죠? 25만 원이 어디야? 1인당 그렇게 준다는데. 그죠? 근데 25조인가 된다는데 받아도 됩니다. 그 정부에서 이 새 나가는 세금만 잘 잡아도요. 그 돈 주고도 남습니다. 진짜로 눈먼 돈 빼가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몰라서 그러지. 옛날에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잠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IMF 때 망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진짜 별의별 목목에 무슨 지원금에서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당시는 와서 대출 받아가래. 찾아와. 와가지고 나 대출이요? 나 담보 없는데 그냥 준대. 실적만 있으면 된대. 그럼 무슨 지원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걔는 실적을 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받아요 그냥. 준다는데 받는 거지 이자도 되게 싸요. 그리고 망했지. 그때 이제 파산했죠. 그죠? 다 받아놓고 나중에 공교롭게 IMF 와가지고 파산했는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자, 그럼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 그렇죠. 적게 내는 게 좋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갔던 앞집 영희 엄마가 뭐래요? 땅꺼지게 걱정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네. 나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에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종부세 안 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여러분이. 아이고 어떡한데요. 큰일 났네. 어떻게 종부세를 1,000만 원씩이나 내. 아유. 그럼 집이는 뭐네? 나는 재산세 20만 원 내. 1년에. 그거밖에 안 내. 그러면 여러분은 재산 20만 원 내고 앞집에 영희 엄마는 종부세 1,000만 원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 걱정해야 돼? 아니지. 누가 누굴 걱정해. 세금은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저는 세금 많이 나온다고 걱정할 그런 짬밥이 그게 안 돼. 그거 정도 되려면 이지영이나 이런 사람 정도 돼야 아이고 상속세 11조 나오네. 겁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뭐가 되는 거 있어. 가만히 생각해봐. 가슴에 눈을 얹고 생각해봐. 손을 얹고 뭐네 세금. 내긴 내는 게 있겠죠. 그죠? 솔직히 종부세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 내는 분도 있겠죠. 얘기는 안 하지만. 그죠?
이때 쉬는 시간에 누군가가 아씨 나도 종부세 이번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해야 돼? 누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 바로 친하게 지내. 종부세 낸대잖아. 그죠? 그럼 누나 그러면 누나라면 너라고 부를게 딱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오라버니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그죠?